솔직히 저는 이번 화에서 영숙이 가장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숙이 다대일 데이트를 피하려고 상철을 선택하는 모습이 별로였다고 말했었죠. 게다가 제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숙의 2순위가 상철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영숙이 가장 인기 없어 보이는 사람을 뽑은 듯한 느낌이랄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영숙은 이전 화까지도 시종일관 영수가 호감이 간다고 말했었고, 이번 화에서 데이트 선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다른 출연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호감 가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수를 제외한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별 반응 없다가 영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본인도 영수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애초에 영숙의 자기소개도 영수 들으라고 영수에게 어필하는 듯한 자기소개였습니다. 취미를 이야기할 때 소비하고 이런 거를 다 해보니까 제가 제일 명확하게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어서 돈은 여행하는 거랑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과소비가 싫다는 영수를 겨냥한 말일 가능성이 높죠. 취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부동산 임장 다니고 이곳저곳 알아보고 다니는 그 자체가 재밌어서 취미로 가졌다면 인정하겠지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나이도 8살까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영수와는 7살 차이가 나니 영수를 염두에 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추가로 여기서 광수가 아래 위로 8살이냐며 헛소리를 하긴 하는데, 광수는 살짝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는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괜히 고문관 얘기가 나온 게 아닌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다시 영숙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영숙은 데이트 선택 이전에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영수를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그냥 첫인상 그대로인 것 같고 그게 자기소개 이후에 바뀐 것이 없고 본인이 생각한 나이보다 영수의 나이가 젊어서 마이너스 되진 않았다라고 하죠. 그냥 영수에 대한 마음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상철을 선택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인터뷰에서 상철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상철을 데이트 선택한 이후에서야 제작진과의 대화에서 갑자기 2순위의 상철이 생겨난 거죠. 영숙은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영수가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영수와는 다대일 데이트가 돼서 대화를 많이 못 나눌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소중한 기회인 만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상철을 선택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말은 그냥 인기가 제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숙은 6순위 선택을 또 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소개 이후 사실상 첫 선택이고 본인의 마음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그걸 본인의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써버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데이트 선택 직후에 고맙다는 상철의 말에 굉장히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왜 선택해줬냐는 상철의 말에도 어버버거리면서 대답을 잘 못하고, 다음화 예고편에서도 상철이 영숙이 1순위라는 말에 영혼 없는 대답을 하면서 멍 때리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영수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상철도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상철을 선택한 거야?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도 좀 찝찝했는지 데이트 선택은 가장 마음이 향하는 분에게 가는 거라고 영숙에게 말하자 영숙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는 상철님에게 가장 마음이 향했기 때문에 상철을 선택했다고 하고, 그 이유는 둘이 붙어서 서서 밥집 얘기를 조금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상철과 잠시 대기하는 시간에 얘기를 많이 나눠서 1순위 호감이 됐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금사빠의 성향의 사람일 것이고, 아니라면 그냥 거짓말쟁이인 거죠. 제 생각에는 다대일 데이트 경쟁을 피했던 본인의 선택을 합리화한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제작진한테까지 거짓말하면서 상철에게도 호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화에서 6순위 선택 이후 영호의 차를 탈 때 뒷좌석에 타자고 제안한 것도 영숙이고, 영호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다른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영숙이죠. 영숙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볼수록 계속 좀 쎄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다른 여자들과의 경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은 연애 경쟁 프로그램이고 솔로나라에 와서 경쟁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결과는 가져가지 못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데이트 선택 이후에 태초의 세상에서 가장 전투적인 경쟁, 사랑 찾아가는 길, 그것을 회피하니 살만 찌더라 라는 문구를 PD가 넣었던데,
영숙의 정직하지 못했던 선택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던 판단이라고 알려주는 듯 해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화 영숙이 가장 밉상이긴 하더라고요. 본인은 분명히 스스로 사회화가 잘 된 케이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화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상철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나 식당 아주머니의 칭찬이 부담스러웠다고 대놓고 뒷담화하는 모습을 보면 참 밉상이더라고요. 이전화에서 영숙이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 상철을 선택하게 되고 상철과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철이 본인의 1순위였던 영숙이 본인을 선택해주자 너무 좋아서 영숙에게 왜 본인을 선택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영숙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너무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라고 본인도 확신을 못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이유를 쥐어 짜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막 생각해내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정숙에게 옷을 벗어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따뜻했다고 말하면서 전 따뜻한 세상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막 지어낸 것 같은데. 상철이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게 딱히 없어서 이렇게 아무거나 막 지어낸 것 같긴 한데 방송 보고 있는 상철은 굉장히 민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철이 참 짠한 게 영숙은 상철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도 그냥 혼자 가버리는데 상철은 그 마음도 모르고 영숙에게 왜 혼자 가요 같이 가요 이러는데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상철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하남자스러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그래서 매력이 없긴 합니다. 영숙이 상철에게 매력을 못 느낄 만도 해요. 상철은 너무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좀 급해 보여요. 게다가 본인의 마음을 너무 다 드러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본인을 왜 선택해줬는지 이런 걸 왜 물어볼까요? 그냥 마음에 들었으니까 선택했거니 생각하고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반대로 영수는 그 어렵다는 다대일 데이트, 그러니까 2대1 데이트에서도 굉장히 여유를 갖고 데이트를 잘했거든요. 여자들과 눈도 잘 마주치면서 그놈의 손풍기 개인기도 계속 해주고 본인을 놀리는 여자 출연자들에게 같이 장난으로 받아쳐주고 또 나름 진지할 땐 진지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숙, 순자, 현숙 셋 다 영수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음 화에서는 정숙까지도 영수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 같은 외모의 영수가 오히려 여우 같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밉지가 않고 반전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 영수의 기술발이 좋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시 상철 얘기로 돌아와서 영숙이 상철에게 상철의 1픽이 누구였냐고 물어보는데 상철은 1픽이 영숙님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상철의 1순위가 본인이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엄청 신기하네요 라면서 전혀 진심이 담기지 않은 리액션을 보여주죠.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보통 본인이 선택한 남성이 본인을 1순위라고 말해준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이 모습만 봐도 영숙은 상철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상철이 영숙이 본인에게 오자마자 다른 사람 안 와도 돼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영숙이 여기다가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첫인상 선택 때 제가 그랬거든요 라면서 헛소리를 시전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낀 상철이 그럼 첫인상 선택을 누가 했냐고 묻는데 영숙은 영수가 선택을 해줬다고 하죠. 그래서 상철이 아니 그럼 서로가 맞았는데 그럼 저한테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이상함을 눈치채는데 영숙은 저는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라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다들 피하려고 선택했으면서. 그리고 영숙이 거짓말을 할 때 상철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본인도 민망하겠죠. 거짓말하는 게 찔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알이 계속 돌아갑니다. 솔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게 된다면 저렇게까지 눈알 굴리면서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본인이 계속 거짓을 말하고 말을 지어내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알이 계속 굴러가는 것 같던데 영숙의 눈알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상철이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돼서야 상철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영숙은 거짓을 말할 때와 진실일 때가 매우 극명하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영숙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너무 다 보이잖아요. 하여튼 데이트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영숙과 상철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영숙에게 여자친구라고 칭합니다. 상철에게는 남자친구라고 말하면서 성격이 정말 좋고 첫인상도 너무 좋아서 신랑감으로 딱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상철은 그런 상황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반면에
영숙은 굉장히 언짢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숙소로 돌아와서 여자들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사장님이 상처를 보면서 남자친구 인상이 너무 좋다고 말한 게 너무 듣기 불편했다는 말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상철에게 남자친구라고 말하는 걸 듣고 숙소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이래놓고서는 인터뷰에서 영수보다 상철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아니, 인터뷰에서까지도 제작진한테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영숙이 영수와 데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와서 영수에게 남자친구라고 말했으면 엄청 좋아했을 거면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도 않은 상철에게 남자친구라고 말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부담되고. 이 정도로 마음이 없으면 도대체 왜 상철을 선택했으며 괜히 헷갈리게 만들고, 인터뷰에서는 도대체 왜 상철이 더 마음에 간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회화가 잘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사회화가 된 게 맞나 싶네요. 그리고 영숙의 인터뷰를 보면 상철이 결혼한다고 해서 연애를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좋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도 상철님이 더 생각나긴 하는데 방금 밥을 먹고 와서 그런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대화를 지금 하고 싶은 건 또 영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숙의 시나리오는 상철과 데이트를 해서 상철이 좋아졌지만 영수를 만나서 영수와 대화를 해보니 영수가 더 좋았다 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영숙의 마음을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수와 영숙의 대화를 보면 이미 영숙은 영수를 위해서 서울로 이사 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 여전히 영수가 마음에 든다고도 영수한테 말하는데요. 그냥 100% 영수가 1순위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제작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해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영숙은 말과 행동에서 너무 거짓이 드러나는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 안 하고 너무 당당하게 난 이럴 수도 있어, 뭐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니 더 밉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숙이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상대만 착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짜장면이 낫지 않을까요? 상철이 방송 보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은데. 다대일 데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상철이라는 사람의 감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영수가 빌런으로 등극했다고 해서 영숙의 이미지가 좋아진 것은 아니었죠. 곱창 아줌마, 손풍기 아저씨 같은 약간 뭐랄까 일반인들이 장난식으로 대화하면서 할 법한 그런 단어들을 방송에서, 그것도 그냥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본인이 출연하고 있는 나는 솔로의 선배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하여튼 본인보다 윗기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사람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칭하면서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하며 낄낄대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숙이 계속 손풍기 아저씨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계속 영수에게 손풍기 아저씨 개인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영수가 한번 그냥 장난으로 첫 만남에서 분위기 좀 띄우려고, 본인 딴에는 영표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 본인 어필하려고 그냥 한번 장난스럽게 한 건데, 이걸 지금 며칠 동안 우려먹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두 번이면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손풍기 아재를 따라하며 장난치는 영수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영수 입장에서도 쉽게 손풍기 형님을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솔로 출연자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마주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인데, 한 번 장난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당사자가 조롱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기 영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영숙은 눈치도 없이 계속 영수에게 손풍기 흉내내달라고 하고 아예 손풍기를 챙겨서 영수에게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이게 1절만 하면 모두가 유쾌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을 2절, 3절, 4절, 뇌절까지 계속해버리는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끝도 없는 손풍기 집착의 원인이 영숙의 정직하지 못한 선택, 그러니까 상처를 선택함으로 인해 생긴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영숙이 상처를 2순위라고 하면서 선택한 것이 절대 2순위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인기 없어 보이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라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영숙은 아예 2순위가 없고 1순위인 영수밖에 없는데, 데이트 선택 이전에 여자들과 대화를 해보니 영수에게 표가 쏠릴 것 같고, 표가 쏠리면 다대일 데이트를 하게 되니까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고, 경쟁에 이길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철과의 데이트를 선택한 것인데,
영숙이 상철과 의미 없는 데이트를 하는 동안 영수는 현숙 순자와 아주 즐거운 데이트를 했고, 게다가 보통 다대일 데이트에서는 서로 호감을 못 느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영수, 순자, 현숙의 데이트 이후에 순자는 완전히 영수에게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강력한 경쟁자인 현숙도 영수를 더 좋게 봐버리니 영숙 입장에서는 조급함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 영숙과 영수의 관계를 봤을 때 영수는 완전히 갑이 되고 영숙은 철저하게 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을이 돼버린 영숙은 영수가 장거리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자마자 결혼하면 서울로 옮길 수 있다고 하고, 사치 싫어한다고 하니까 사치 졸업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영수에게 다 맞춰주려고, 다 맞춰줄 수 있다면서 거의 엎드린 자세를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숙과 영수의 상황에서 영숙이 생각할 때 영수와의 접점이 그놈의 손풍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손풍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저는 영수가 분명히 영숙에게 호감이 가장 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숙이 영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일단 호감이 조금 깎였고, 그리고 계속 손풍기에 집착하면서 손풍기 개인기 보여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아예 손풍기까지 본인에게 가져온 영숙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집착스러운 모습,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바라며 요구하는, 민망하게 만드는 영숙에게 마음이 식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놈의 손풍기가 영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영숙에 대한 마음이 식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숙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민망하게 만드니까 영수도 손풍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영수가 이제 손풍기까지 받는다면 손풍기를 빌미로 얼마나 영수에게 손풍기 개인기를 요구할지 보이잖아요. 하여튼 영숙의 첫인상은 진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는데, 마음에도 없는 상철을 2순위로 뽑아서 상철 바보 만들고, 영호를 6순위 선택한 것도 모자라서 뒷좌석 다 같이 앉자고 하고, 상철과 데이트 이후에는 상철을 굉장히 매력없고 눈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랜덤 데이트에서 영철과 매칭됐을 때 영철의 고릴라 흉내를 보면서 대놓고 싫어하는 모습. 근데 이건 영철도 너무 과하게 고릴라 흉내를 낸 것도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는 솔로 출연자였던 10기 정숙과 10기 영수를 곱창 아줌마, 아저씨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무례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까지 참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영숙은 본인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이런 사회화가 덜 된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영숙 스스로도 본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낯솔 사계 옥순 특집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히 11기 옥순이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1기 때의 옥순은 굉장히 뭐랄까, 필터 없이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듯 하면서 상대에게 막말하는 느낌이랄까? 누가 봐도 나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좀 너무 막 뱉는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때 당시 저도 11기 옥순을 좀 싫어하고 저러면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이번 낯솔 사계에 출연한 11기 옥순은 나는 솔로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차분해지려고 노력하고, 솔직함을 핑계 삼은 무례함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개선한 모습을 보여주죠. 솔직히 성인이 된 이후에 본인의 성격이나 성향을 고치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단점을 개선하고 나온 11기 옥순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낯솔 사계 옥순 특집에서는 11기 옥순이 가장 매력있어 보이고, 진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잘 개선하고 온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본인을 꾸미는 방법 또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예뻐지셨고, 11기 옥순의 장점이었던 순수함까지 더해져서 정말 매력 넘치게 변한 것 같죠. 반면 전혀 바뀌지 않은 출연자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바뀌지 않는 게 사실 기본값이긴 하니까요. 하여튼 18기 영숙도 본인의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개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모는 워낙 출중하시니 사회화만 조금 더 잘 된다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전의 리뷰 영상에서 옥순, 광수, 영자를 리뷰했으니 다음 리뷰할 빌런은 당연하게도 영숙이겠죠. 이번 화에서는 거의 모든 출연자들이 빌런으로 등극하다 보니까 영숙의 비중이 많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밉상인 건 그대로더라고요. 일단 영숙이 왜 이렇게 밉상이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너무 남출들을 뒷담화해요. 뒷담화가 참 습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상처를 그렇게 뒷담화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영숙까지도 뒷담화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낯설사계 옥순 특집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구기 옥순이 남자 4호 의사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다니거든요. 남자 4호는 첫인상도 좋았었고 인기가 많았었지만 옥순의 이간질 때문인지 여자들의 선택에서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뒷담화했던 구기 옥순만 유일하게 4호를 선택하면서 4호를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느낌이라면 의도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뒷담화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독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영숙은 그냥 뒷담화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냥 싫어서 본인이 화가 나거나 실망한 부분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씹어대야만 직성이 풀리는 느낌입니다. 처음 영숙 본인이 정직하지 않은 선택으로 상철과 데이트해놓고서는 데이트 이후 여자 출연자들에게 상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늘어났었죠. 눈치가 없다,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가 남자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다 라면서 상철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 깎아놓습니다. 그래서 상철은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 배제당하는데 그래도 상철이 옥순과 랜덤 데이트를 하면서 옥순이 상철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고 정숙과 순자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상철은 바보 같게도 다시 영숙을 선택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다시 다 깎아먹죠. 저는 처음에는 상철이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본인에게 대놓고 다가오는 순자와 정숙을 놔두고 도대체 왜 영숙을 선택하지? 상철과 영숙의 첫 데이트에서 영숙은 대놓고 영수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고 상철에게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도대체 왜 영숙을 다시 선택하지? 라고 생각이 되고 상철 참 눈치 없다 생각했었는데 일단 상철이 눈치가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맞고 영숙이 잘못 행동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과 상철의 데이트를 보면 상철이 오해할 만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숙은 상철과 있을 때 영수 뒷담화를 계속 하거든요. 영숙은 밤샘 데이트에서 영수를 선택했지만 장거리에 대한 얘기로만 30분을 대화했다면서 상철에게 하소연하는데 그러면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이랑 영수는 장거리 문제 때문에 잘 되지가 않았구나. 그렇다면 영숙이 예전부터 날 선택했었으니 영숙은 이제 영수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영숙이 여출들에게 상철 뒷담화하고 다니고 상철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상철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은 시청자들이야 모든 출연자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상철은 영숙의 뒷담화를 알 길이 없죠. 지금은 방송을 보고 알게 돼서 굉장히 화가 나 있겠지만 말이죠. 하여튼 영숙은 상철 앞에서 영수가 비겁하다,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한다, 뚝 부러진 것 같다 라는 말들을 해버리니 상철 입장에서는 영수와 영숙이 틀어졌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철이 영숙에게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라고 말하니까 영숙은 근데 계속 노력하면 충분할 시간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영숙의 발언도 상철이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영수와 틀어졌으니 상철 네가 나에게 더 노력한다면 최커가 될 수 있어 라고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은 본인이 영수에게 더 노력한다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으나 상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철은 영숙에게 남은 시간 더 노력해야겠다는 확신이 들고 인터뷰에서 영숙에게 직진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영숙은 계속 상철을 터치해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호감 있는 상대가 나에게 아주 작은 스킨십이라도 한다면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영숙은 별 의미 없이 손이나 팔을 만졌을 수도 있으나 받아들이는 상철은 굉장히 크게 의미 부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철 입장에서 영숙은 영수와 틀어졌고 처음부터 날 선택했고 남은 시간 더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작은 스킨십까지 지속하는데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철이 눈치가 없는 것도 맞지만 영숙이 오해할 만한 거리를 많이 준 것도 맞다는 거죠. 시청자들이 볼 때는 영숙이 계속 상철이 눈치 없어서 싫다, 술 냄새 나서 싫다, 뭐 등등 뒷담화하는 걸 다 알 수 있지만 상철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철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근데 영숙은 상철이 계속 술냄새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철 못지않게 영수한테도 술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영숙은 영수에게도 상철의 뒷담화를 합니다. 상철과 데이트를 하면 무조건 자야 된다면서 기빨린다고 뒷담화를 하죠. 영수에게는 상철 뒷담화, 상철에게는 영수 뒷담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리고는 영수에게 상철과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 배웅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좀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본인과 상철이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경쟁자인 영수가 배웅하러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2대1 데이트도 아니고 다음 데이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입장 바꿔서 영수와 영숙이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현숙이 영수를 배웅해주러 나오면 기분 좋을까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수가 영숙을 배웅하러 나온다면 상철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데이트를 망치려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죠. 진짜로 만약에 영수가 영숙을 배웅하러 나간다고 하면 괜히 상철과 영수의 사이만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해달라고 상대에게 강요하는 게 참 보기 그랬습니다. 영숙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라 조금 이기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하여튼 영숙은 이번 18기 내내 뒷담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거북했고 앞뒤 다른 모습, 배려 없는 모습들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영숙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방송에서, 그것도 인터뷰에서 상철과 뽀뽀는 못하겠다며 상철의 외모를 깎아내려버리고 수치심을 주고, 뒤에서는 상철을 뒷담화하지만 앞에서는 상철에게 지속적으로 스킨십하고 여지를 남기면서 보험으로 두는 모습, 그리고 그 보험을 영수 꼬시는 데만 철저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 배웅을 핑계로 영수를 공격하고 현숙이 다 보고 있는데 일부러 영수에게 스킨십하고 둘만 아는 대화를 하는 것까지 그냥 너무 최악이었죠. 상철도 이제서야 영숙의 실체를 알게 됐는지 예고편에서 상철이 어장관리 당한 것 같다면서 영숙에게 일침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상철의 자세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착했던 상철도 빡치게 하는 영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전 화에서 옥순이 참 별로였다면 이번 화에서는 영숙이 정말 최악이었죠. 이번 화 하이라이트를 모아둔다면 그냥 영숙 매드무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번 리뷰에서는 상철과 영숙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상철과 영숙은 이전에 사진 선택이 매칭돼서 데이트를 하게 되죠. 당연하게도 영수는 영숙을 배웅하지 않았고 영숙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웃긴 게 배웅 안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이렇게까지 이기적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기분이 안 좋은 영숙은 상철에게 아침이라서 텐션이 좀 더 낮을 수 있어요 라면서 밑밥을 깔아둡니다. 그리고 데이트가 시작되는데 데이트 내내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부모님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다 보니 서로 기분도 좋고 대화할 거리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데이트를 하는데, 사진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상철이 영숙에게 본인이 원하는 결혼 라이프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영숙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죠. 영숙이 상철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그 이유는 상철과 결혼 라이프를 그렸던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말하지만 영숙은 뽀뽀할 수 있는 상대여야 사귈 수 있는데 상철과는 뽀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죠. 도대체 영숙 뭐하는 사람일까요? 본인 피셜 사회화가 된 정도가 이 정도라면 과거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방송 인터뷰에서 상대가 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고 뽀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모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엄청나게 무례한 인간 아닐까요? 근데 영숙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남녀간의 만남에 있어서 외모 기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과는 연애하는 게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아니 불가능하지는 않다. 외모를 뺀 나머지 요소들이 외모까지 씹어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면 괜찮겠지만 보통의 연애에서 본인 기준 외모 하한선은 중요하긴 하죠. 상한선은 없더라도 하한선은 보통 갖고 있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방송 인터뷰에서 하는 거랑 같냐고요. 개그 프로도 아닌 연애 프로에서 상철의 외모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상철이 방송을 보고 상처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이전 화에서 옥수는 영숙과 몰래 속삭이면서 연봉을 얘기하기라도 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갈지 몰랐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영숙은 아예 대놓고 인터뷰에다가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냥 영숙의 평소 인성이 다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되고, 영숙은 첫 시작부터 정직하지 못한 선택으로 상철을 선택하면서 상철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데이트할 때는 계속 스킨십하고 상처를 받아주다가 뒤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 친다고? 정말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철과 영숙의 데이트로 돌아와서 영숙이 상철의 질문에 대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데, 상철은 영숙에게 이제는 좀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고 영수와 본인이 5대5냐고 영숙에게 묻는데, 영숙은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확신 들지 않는다고 상철에게 말하죠. 아니 왜 영숙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도대체. 영수에게 훨씬 마음이 크고 상철은 애초에 순위에도 없었잖아요. 그냥 보험일 뿐이고 영수를 공략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면서 계속 상처를 잡아두고 여지를 주고 있는 게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영숙이 상철에게 상철 나 고백할 거 있어 라면서 상철이 방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영수님이 들어가자고 했을 땐 들어갔어 라면서 갑자기 상철에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건 그냥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만약에 이게 영숙이 상철에게 거절을 돌려서 말하는 거라면 이분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대를 매길 수가 있어요.
딴 사람에게는 줘도 너한테는 못 줘. 라는 느낌의 말인데 이걸 대놓고 면전에다가 얘기한다고? 이때 상철은 영수와 비교되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영숙의 이런 행동은 진짜 자존심을 다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내가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나? 거기다가 내가 영수보다 못났나? 뭐 등등 안 좋은 생각들이 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거절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영수와 방에 들어간 게 다 방송에 나갈 거기 때문에 방송 이미지 챙기려고 한 행동 같거든요. 나중에 방송에 나오면 거짓말했다고 까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상철에게 밝혀버린 거겠죠. 아니라면 굳이 이 상황에서 상철에게 저런 식으로 말할 이유가 없어요. 앞뒤도 안 맞고 예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철이 기분이 상해서 그 남자랑만 2번 들어가네? 나는 못 들어가고 나한테는 철벽이네? 라고 말하니까 영숙은 아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미안해 라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상철을 대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영숙이 별로다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화에서는 그 선을 넘어서서 역겨운 느낌까지 난다고 해야 되나? 영숙이 아 미안해 아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라는 말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보험인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이전에 낯솔사계에서 MG 현숙이 구 영식에게 갑질하면서 했던 행동과 너무나도 유사한 행동인 거죠.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상철에게 스킨십 하면서 여지 남기는 어장관리를 하질 말던가. 만약에 상철이 영숙이 아닌 정숙이나 순자와 데이트를 했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참 영숙이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여튼 영숙의 발언 때문에 기분이 상한 상철에게 영숙은 계속 스킨십을 하고 음료까지 먹여주면서 상철의 기분을 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영숙이 주장하는 본인이 사회화가 됐다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별로죠. 끊어낼 거면 확실히 끊어내고 좋으면 좋은 건데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니 상철은 헷갈리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영숙이라면 하지 않을 리가 없는 행동, 여자들과 다 모여서 상철 뒷담화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진짜. 그래도 다행히 이런 영숙의 뒷담화에도 순자가 상철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고 순자로 인해 상철이 영숙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철은 본인이 어장관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예고편에서 보여준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되죠.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건 바보 같은 영수가 영숙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영숙에게 마음이 좀 더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수와 영숙이 체커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제가 영수도 딱히 좋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둘이 잘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화에서 MBTI 무새 옥순의 앞뒤 다른 불쾌한 모습을 봤다면 이번 화에서는 영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철과는 뽀뽀도 못하겠다며 대놓고 방송 인터뷰에서 상철을 희롱하고 본인 이미지가 걱정됐는지 상철과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영수와는 들어갔다며 본인의 거짓말을 상철에게 이실직고하는 모습. 그래서 영숙의 말 때문에 상철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여주자 미안해 라면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라는 듯한 태도. 그래도 상철의 마음이 풀리지 않자 음료를 먹여주면서 내가 음료수까지 먹여주는데 화 안 풀 거야? 라는 식으로 행동하며 상철을 본인보다 한참 아래로 생각하는 모습까지 그냥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영숙의 불쾌한 모습들이 본인이 졸로 보고 있는 상철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수에게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숙은 영수에게 상철과 데이트하러 나갈 때 배웅을 나와달라고 부탁했었죠. 근데 애초에 이 배웅을 해달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에요.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이 본인과 영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철과 영숙이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 영수가 차려입고 나와서 배웅을 해준다면 상철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영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영수는 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반칙을 하지? 이렇게 눈치 없이 남의 데이트를 망쳐버려야 되나?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테고 영수도 당연히 이런 부분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영숙이 영수에게 배웅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무리한 부탁이기 때문에 영수는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웅해주는 행동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영수도 알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영숙이 상철과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영수가 진짜로 배웅하러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욕먹고 있는 건 영숙이 아니라 영수일 겁니다. 어떻게 예의 없고 무례하게 상대방의 데이트를 무시하고 본인 감정만 생각하냐면서 욕먹고 있겠죠. 하여튼 영수가 아침부터 산책하다가 우연히 상철과 영숙을 만나서 배웅해주는 것도 아닌 일부러 나와서 배웅해준다는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고 상대방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동인 거죠. 근데 영숙은 애초에 상철이라는 사람을 본인보다 훨씬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철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발 좀 사회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숙을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게 인터뷰에서까지 제작진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철의 감정 따위는 개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수에게 말도 안 되는 곤란한 부탁을 하고 여자들과 있을 때는 상철 뒷담화를 하고 그로 인해서 상철의 평판은 떨어지고 다른 여자들이 상철을 좋게 보지 않아서 상철은 영숙에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한다는 거죠.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그리고 데이트 선택 이전 인터뷰에서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말 이후에 영수님한테 배웅해주라고 부탁했는데 영수가 배웅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영수에게 탓을 넘기고 그래도 영수를 다시 한번 선택해볼게요 이럽니다. 누가 보면 영수가 대단한 실수를 한 줄 알겠어요. 애초에 영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을 전혀 모르는 영숙의 모습이 조금 소름 돋더라고요. 하여튼 영숙과 현숙이 영수를 선택하게 돼서 2대1 데이트가 성사되는데 영숙은 영수를 선택해놓고서는 데이트 내내 띠꺼운 표정으로 일관하며 영수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리고 데이트 선택 이후 잠시 있던 대기 시간에 영숙은 빨리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일부러 대놓고 영수가 들으라고 말하는데 눈치 빠른 영수가 이걸 캐치하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영수는 영숙이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영숙이 신경 쓰이고 영숙을 챙기려고 영숙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영수가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뭐랄까 하남자 쪽에 가까운 느낌? 그렇게 앞에서 현숙과 영숙을 가지고 재다가 결국에는 영숙이 화를 내면서 눈치 주니까 깨갱하면서 영숙의 비위를 맞춰주고 현숙은 안중에도 없고 영숙만 신경 쓰는 모습이 좀 하남자스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화에서는 영수도 굉장히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숙은 데이트 장소에 도착해서도 영수에게 계속 눈치를 줍니다. 영수가 2대1 데이트밖에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영숙은 재수없어 라면서 은근히 비꼬기 시작하죠. 이전에 영수에게 보여줬던 영숙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영수도 파악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영숙은 계속 물만 마시고 회도 안 먹고 이러면서 영수에게 시위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는 기분 상한 영숙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영숙에게 집중하다 보니 현숙은 완전히 소외되는 거죠. 감히 현숙을 소외시켜? 하여튼 영숙이 계속 안 좋은 표정으로 콘치즈만 한 알 두 알 깨작깨작 주워 먹으니 영수도 눈치 보여서 그냥 갈까요 그러면? 이러는데 영숙은 현숙님 식사하잖아요 라면서 영수를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발생한 건데 이걸 영수 탓으로 돌려버린다고? 아 정말 최악이었고 거기다가 갑자기 영숙은 현숙에게 상철 얘기를 꺼내면서 본인이 지금 왜 이렇게 기분 나쁜지에 대한 힌트를 슬금슬금 흘립니다. 근데 그래도 영수가 눈치를 못 채니까 영숙은 상철이 이미 아침 데이트에서 한번 빈정 상하셔가지고 하면서 웃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상철이 빈정 상한 게 웃긴 내용인가요? 본인으로 인해서 기분이 상했고 상처를 받은 건데 그걸 웃으면서 현숙에게 말하고 그걸 또 이용해서 영수에게 본인 감정 상한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걸까요?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여자들에게 뒷담화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2대1 데이트에서까지 뒷담화를 하면서 남을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모습 저는 진짜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혀 웃기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현숙과 상철을 이용해서 영수의 마음을 떠보려는 이 이기적인 모습이 굉장히 별로였고 그래도 끝까지 눈치 못 채는 영수에게 본인이 기분 상한 내용을 계속 돌려서 얘기합니다. 결국 끝까지 영수는 눈치를 채지 못한 상태로 식사가 끝나고 1대1 카페 대화로 이어지게 되죠. 영수는 영숙의 기분이 상한 것이 계속 신경 쓰였는지 현숙과 1대1로 앉은 상태에서도 영숙을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수는 영숙에게 대놓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냐고 묻는데 영숙은 또 돌려서 말하면서 아침부터 힘들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수가 무언가 눈치채고 아침에 뭐 있었죠? 라고 묻는데 영숙은 나한테 묻지 말고 본인이 생각은 해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최악의 말이 나왔죠. 데프콘 MC랑 이희경 MC가 학을 떼면서 저런 퀴즈가 정말 싫다고 하는데 저도 보면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왜 저런 식으로 말해야 되지? 그냥 본인이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하면 되잖아요. 배웅하러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나와줘서 서운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뭐 나한테 묻지 말라고? 그러면 영숙의 감정을 영숙에게 묻지 누구한테 묻습니까? 영숙아 그걸 알아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영수가 영숙의 마음을 센스있게 알아차린 이후에 알아서 설설 기면서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건가? 왜 이딴 식의 화법을 사용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결국에는 영수가 드디어 눈치채게 되고 그제서야 영숙은 원래 안 오려고 한 거야 아니면 까먹고 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지금 생각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영숙은 그게 영수님이야 이러면서 띠껍게 대답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거기다가 영숙은 영수에게 나한테 뭐 기분 나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라면서 네가 알아서 내 맘을 알아줬어야지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영수는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서운하게 한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잘못했다고 표현하긴 나는 좀 그런 것 같다고 영숙에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죠. 그랬더니 영숙은 감정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를 꾹꾹 눌러 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까지는 맞는 말을 했던 영숙의 그런 무서운 표정에 쫄아버렸는지 하남자 모두가 발동되기 시작하죠. 쏘아붙이는 영숙의 말에 버벅대면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합니다. 영숙이 배웅하러 나오지 않은 게 나에 대한 영수의 태도라면서 영숙을 공격하는데 영수는 한 번만으로 그렇게 단정하긴 좀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영숙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어 설설 기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난 단순히 멍청하게 까먹고 있던 거지 이런 걸로 대답을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니라면서 영숙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배웅해달라는 영숙의 부탁 자체가 무리한 부탁이었지만 영수는 영숙이 화난 상황,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버렸는지 본인이 잘못했다며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너무 별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현숙이 자동차 뒷좌석에 타게 됩니다. 아니 무슨 상도덕이 없어 영숙은. 데이트 장소 갈 때 앞에 탔으면 아무리 현숙이 뒤에 타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뒤에 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뒤에 앉을게 라고 영숙이 말하긴 하지만 전혀 뒤에 앉을 생각이 없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현숙이 눈치채고 뒷좌석에 본인이 앉겠다며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현숙을 뒷자리에 태워놓고서는 별 많다면서 현숙을 소외시키고 영수와 대화를 이어가고 현숙이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숙이 모르는 대화를 영수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영수의 손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영숙이 스킨십하는 장면을 현숙이 보게 되는데 이때 현숙은 깜짝 놀라고 이제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숙도 이렇게 스킨십하는 영숙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여튼 영숙은 계속 영수에게 둘만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영수도 민망한지 이따가 그건 좀 더 얘기하자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끝까지 영수에게 본인 얘기를 늘어놓는데 참 진짜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전혀 없어 보이고 본인만 생각하는 모습이 참 못나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수와 영숙을 배려해주는 현숙이 오히려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역시 이번 18기 고트는 정숙이 아니라 현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번 화에서의 영숙의 모습은 정말 최악 그 자체였고 그런 영숙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한 영수도 하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네요. 18기가 어제 라이브 방송까지 마무리됐으나 리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번 화도 굉장히 꽉 찬 회차였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의 관계 사이에 껴들어서 관계를 망쳐버리는 옥순의 모습이나 모든 대화 내용을 본인 입장에서 나쁘게만 해석하고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는 광수의 모습, 거기다가 광수는 영자가 사라지자 얘 어디 갔어? 라면서 갑자기 무섭게 돌변해버리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영수가 본인에게 마음을 표시했지만 오히려 영수를 최종 선택하지 않는 반전을 보여주는 영수까지 참 대단했던 마지막 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영숙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숙이 영수를 최종 선택하지 않는데 영숙이 영수를 최종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상철에게 어장관리하며 상철을 이용했던 모습이 옥순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까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숙이 영수를 최종 선택한다면 옥순으로 인해 까발려진 본인의 행동 때문에 빌런으로 등극할 것을 우려해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영수에게 끌려다니며 서울로 이사까지 갈 수 있다면서 철저한 의를 자처하며 자존심을 다 버렸었는데 영수가 계속 확답을 안 주고 계속 저울질하며 도망만 다니다가 마지막 날에서야 영숙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복수한 것으로 보이죠. 이 두 가지 이유가 8대2 아니면 9대1 정도로 영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최종 선택 전날 밤으로 돌아가 보면 영수가 영숙과 데이트를 할 때 영숙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옥순이 영숙에게 감정이입을 시작하면서 영수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영수가 고구마라며 갈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숙님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나라면에 빗대서 그냥 표현하겠다면서 영숙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게 영숙에게 들은 말을 지금 전달하는 중이면서 왜 영숙이 말한 건 얘기 못하겠다고 하죠? 이미 영숙에 대해서 대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옥순이 하는 말은 영숙이 했던 말이고 영숙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나라면 이라면서 계속 영숙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옥순 혼자만의 생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숙의 생각이 되는 거지. 하필이면 빌런 두 명이 친한데 한 명이 조금 모자란 빌런이라서 다른 빌런이 고생하는 느낌이랄까요.
하여튼 옥수는 내가 영숙이었다면 멘탈 나갔다면서 영수가 영숙의 팔을 잡고 손목을 잡고 가는 걸 봤다며 손목도 잡았으니 영수가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저울질하는 모습에 질려버렸다는 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고는 현타가 올만하네, 나라면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거라면서 영숙을 변호해주는데 근데 여기서 듣고 있던 상철이 발끈하죠. 영숙이 영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상철 입장에서 영숙도 영수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영수가 영숙의 손목을 잡은 것, 그러니까 스킨십을 한 것으로 영수가 영숙에게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옥순이 말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영숙도 상철과 계속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이 본인 앞에서 계속 영수 뒷담화를 했고 장거리 때문에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상철에게 말했기 때문에 상철도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철에게 확답을 주지도 않으면서 영수 탓만 하고 있는 영숙이 상철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영숙이 말하는 것 자체가 영숙은 이미 영수로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숙에게 어장관리 당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상철이 흑화하고 화를 내는데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파악한 영식이 최종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옥순이 말을 아껴야 된다고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도 옥순은 끝까지 영숙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라며 수습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영숙의 생각이 아닌 본인의 생각이 되겠어요? 제발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하여튼 옥순의 발언 때문에 상철이 화가 나고 옥순은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영숙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영숙은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멘붕에 빠졌다가 결국 상철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영숙은 차가워진 상철의 태도 때문인지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상철은 그냥 빨리 본론부터 얘기하라고 합니다. 영숙은 오해라고 말하면서 영수님밖에 마음에 없는데 상철님과 데이트를 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거 알잖아요 라면서 본인이 상철과 데이트를 했던 것도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 상철을 이용한 게 아니라고 상철에게 말합니다. 아니 영숙은 왜 끝까지 거짓말인 거야? 솔직히 처음부터 영수였잖아요. 상철은 마음에 있지도 않았잖아. 첫 데이트 선택에서 영수를 선택하려고 갔다가 영수에게 가면 다대일 데이트가 될까봐 상철에게로 도망갔고 상철과의 데이트가 끝나기만 하면 여자 출연자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상철 뒷담화 신나게 했잖아요. 거기다가 식당 사장님이 상철에게 남자친구라고 얘기한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싫다 그러고 상철이 무슨 행동만 하면 그런 행동 싫다면서 상철 별로라고 뒷담화 했잖아요. 방에도 영수랑만 들어가고 상철과는 절대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솔직히 옥순이 이렇게 까발리지만 않았다면 끝까지 상철 어장관리하다가 버렸을 거잖아요. 그냥 이용만 하다가. 하여튼 어장관리 때문에 화가 났다는 상철에게 몇 분 동안 물만 마시면서 머리 굴리던 영숙이 나는 어장관리가 아니었으니까 안 미안해도 되죠? 라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장관리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조금은 사과하고 싶고 상철에게는 이성적인 끌림이 없었다며 상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상철의 하루가 걱정돼서 얘기 안 했다고 또 본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일 수 있는지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네요. 이래놓고서는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학을 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상철과는 마무리됐고 영수도 영숙에게 직진을 하며 나름 귀여운 이벤트까지 준비하고 최종 선택까지 영숙을 하지만 영숙은 본인의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영수에게 남은 미운 감정 때문에 최종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냥 영수가 좋지만 선택을 못한 거야.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상철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가 망가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수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고요. 하여튼 영숙은 뭔가 지금까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빌런이라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불쾌한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는 영숙의 불쾌한 거짓말과 뒷담화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는 거네요.